안녕하세요. 비구명리 반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주제는 인수가 가다하고 무재성일 때, 즉 평구한 사주에서 약을 못 만나고 중병이 들었으나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주일 때, 그래서 인수가 과다하고 무재성일 때, 즉 인수가 과다하다면 인수가 병이 되는데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이 무재성이 된다. 이때는 무재성이 용신이 되기 때문에, 즉 다시 얘기해서 간목이나 을목일간이었을 때, 즉 간목일간이었을 때 인수가 태양하다면 그래도 을목보다는 낫다 그래요. 이 을목일간으로서 인수가 태양하면 상당히 힘든 인생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을목일간으로서는 인수보다는 식상태양이, 즉 다시 얘기해서 을목일간으로서 인수가 태양한 사주 또는 식상이 태양한 사주, 그러면 이 을목일간으로서 식상이 태양했을 때는 큰 문제 무리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을목일간에서는 인수가 태양한 것이 오히려 병이 돼서 득병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간목일간에서는 인수가 태양했을 때는 상관이 없다. 다만 이 간목일간에서 목화상관격, 즉 화기가 태양했을 때 간목일간의 피해가 더욱더 많다. 어찌 되었건 이 갑을목일간에서 인수가 태양하면 의식주가 병이 되는 것이다.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은 제극인을 하는 이 재성이 약에 해당이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구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득병지약을 재성이라고 그런다. 즉 이 인수로 인해서 이 일간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 재성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깊이 더 들어가면은 이 재성이 약이 되는데 이 약을 치료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비겁이 있어가지고 토기를 극해버리면은 병이 들어서 약으로 치료를 하려고 했으나 그것을 치료를 못하게 하는 회방꾼을 만나는 격과 같다. 그래서 이때는 더 힘이 드는데 그때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 무엇이냐? 식상이다. 이 식상이 있어서 비겁 무리를 설기를 하고 득병기약을 치료하는 재성을 생조하는 그러한 격국이 되었을 때 이때는 온전한 사주가 된다. 그러나 이 비겁 무리를 제거하는 관살이 있어서 제거를 하니까 좋을 것이 아니냐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기는 하다. 그러나 토기를 설기를 하고 인수를 생하는 작용이 되는 이 관살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비록 도움이 약간은 도움이 있을지언정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인수가 왕했을 때 토기는 약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제극인을 했을 때에 비겁이 있었다면 제극인을 못하게 함으로 비겁이 병이 되는데 이 비겁 무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관살도 약에 해당이 되고 식상도 약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나 이 관살보다는 식상이 쓰임이 더 많다. 왜 그러냐면 비겁을 설기를 하고 비겁을 성장시키고 또한 재성을 생조하는, 그리고 비겁과 토기의 통관신 작용을 하기 때문에 득병지약에 적군을 만났으나 그 적군을 해결시키는 약에 해당이 되는 약의 약이다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구성되었으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해결시켜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다. 제일 안 좋은 것은 병지약을 만났으나 이
만병지약을 해코지 하는 적군인 비겁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 식상을 만나지 못한 이 상태, 그러면은 약을 만났으나 그 약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인 일로 해석을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장애를 만나서 어떠한 귀인을 만나가지고 긴급 자금으로 뭐 1억이 되었건 몇 억이 되었건 수여를 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이미 약속도 다 되고 그 돈들이 나오기로 이미 되어 있다. 그런데 애기치 못한 장애를 만나서 그 일이 무산되어 버리는 거. 이것이 적군을 만난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운에서 화운에 해당이 되는 무슨 병오 대운이었거나 정사 대운이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 그러면은 장애가 있었으나 그 장애를 또한 귀인을 만나서 해결해주는 귀인을 만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토기는 이 대운에서 화대운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생조하는 자기의 인수를, 의식주를 만난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자기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제극인에서 인수가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역할을 재생해서 마음껏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 발복한다 그래요. 자, 글을 읽어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시자고요. 인수 태양한 사주의 무재성의 명식을 마마보이사주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인수가 태양하고 재성이 없었다면 약을 못 만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수에 의해서 나는 휘둘림을 당하는 상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성이 인수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기 때문에 나의 주체성이 없고 나의 고집이 없고 나의 자존심이 없고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이렇게 뜻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끊고 맺는 일을 처리하는 그 과감 강직한 그 기상이 없어서 꼭 일의 성공 문턱에서 좌절하는 그 상태가 많이 있게 된다 그래요. 주체성이 없는 이러한 사주, 약을 못 만난 이러한 사주, 그리고 인수가 태양한 이러한 사주는 대체로 보면은 식탐을 많이 하더라 그래요. 금방 배가 불러서 못 먹는 상황이 돼서도 소화제를 먹어가면서도 이 음식을 먹는 특징들이 있더라. 여러 사람들 통계를 봤을 때게 그렇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 필자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꼭 얘기하는 게 그렇다. 너희가 음식을 탐하면 병이 든 것과 같으니까 반드시 내일 아침에는 몸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음식을 더 먹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들 때 그것을 제어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항상 음식을 탐하면 이것은 꼭 병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 다음날. 그래서 이것은 주위에서도 인수가 강하고 식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병들 것이 이미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식탐을 못하게 해라. 근데 평상시에서는 맛있고 좋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자제할 줄 알기는 아는데 꼭 병이 생길 그날에는 음식을 자제를 못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특징이 우둔한 특징이 있고 기억력이 없는 특징이 있다 그래요. 기억력이 상당히 없다. 아래 글에서도 나올 것이지만 기억력이 없고 우둔한 특징이 있으며 쓸모 있는 고집은 없고 또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집은 강하고 정말 필요한 고집,
한 가지 길로 끝까지 그 길에 매진하는, 잘못도 있으랴 실패도 있으랴 그러나 다시 일어나 내가 정한 그 목표는 꼭 완수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수가 이미 기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의식주에 관련된 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뭐 어떻게 되겠지. 살다 보면 아버지가 해결해 주겠지, 어머니가 해결해 주겠지. 내가 스스로 적금을 넣고 돈을 벌고 등등등 해가지고 내 인생을 개척하려는 그 마음이 없다고 그래요. 인수가 태어난 사주들의 특징은. 어찌되었건 인수가더라면 이미 평고한 사주가 되는데 중병에 이 치료하는 약을 못 만나는 것이 되어 특병지약이라 하고, 재성을 만나게 되면 특병지약에 해당이 되지만 재성을 만나지 못하면 약이 없는 사주다. 재성이 없는 무재성 사주는 장애가 많은, 아까 필자가 얘기한 기억력이 없는 특징, 쓸데없는 똥고집이 많고 진짜 필요한 자존심의 그 기량은 부족하다. 득병지약이 없는 사주의 특징으로는 한번 어려움에 처하면, 이것도 아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귀인을 만나지 못하게 속절없이 쓰러지게 된다. 그렇지만 이 쓰러졌을 때 일으켜주는 사람을 못 만나는 그러한 상태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실제로 쓰러지게 되면 귀인을 만나지 못한다. 인연이 있는 의사를 만나지를 못한다. 그리고 꼭 필요한 그 약을, 처방을 해주는 의사를 못 만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단 며칠 만에 고칠 수 있는 것도 일주일 열흘이 되고, 그래서 의사를 못 만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꼭 아셔야 할 것이 득병기약을 찾는 그 과정, 이 부분은 나에게 필요한 공망지 방향을 꼭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망이 든 방향으로는 절대 가지 말라. 공망이 들지 않고 살아있는 생기방으로 자기 자신이 이동을 해서 약을 사더라도 그 약국에서 약을 사게 되면은 효과가 있다. 대부분 사람들이 좀 안 좋아서 약을 갖다 어떤 의사한테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면은 그 건물에 1층이나 2층에 약국이 있게 되는데, 여 위에 이 병원들하고 다 짜고서 하는 약국이다. 즉 이 병원 의사들이 이 약국에서 이미 처방이 어떻게 지어질 것이 다 정해져 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약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요.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 일률적이다. 왜냐하면 이 약국하고 어떠한 뭔가가 계약이 따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진실한 필요한 약을 못 만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나의 공망지 방향으로 가서 약을 조제하고 짓고 처방받고 이것은 말아야 될 것이다. 필자의 글 속에 공망지에 응용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서 나의 공망이 어떠한 것인가 이 부분을 알고 생기방을 찾아가라. 그리고 용신방을 찾아가라. 될 수 있는 한 그런 곳을 찾아가라. 그리고 공망이든 일진에는 될 수 있으면 약국에, 병원에 진찰받으러 가지 말라. 무슨 심한 병이라면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일진이 나의 생기방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진을 택하는 것도 지혜이겠다 그래요. 각기 사주마다 인수가 다른 특징이 각기 다르다. 즉 다시 얘기해서 목기였을 때는 수기가 인수였고 화기였을 때는 목기였고, 이러한 것처럼 각기 일간에 따라서 나의 인수가 어떠한 인수인가 이 부분은 목기로 필자가 설명을 했지만은 각기 그 성분은 다르다. 그러나 그 성분이 어떠한 식으로 다를 것이냐, 이것은 수기라는 특성, 목기라는 특성, 화기라는 특성, 그래서 그 인수의 특징이 모두 다 다르다.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라. 무조건 인수가 왕하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이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이다. 양일간인지 음일간인지 또는 인수를 설계하는 비겁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특성은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인수가 많다는 것은 다자는 무자, 태왕직절 현상으로 오히려 인수가 허약하게 되어 신병신액을 불러오고 기억력이 없거나 대체로 이 부분은 공통적이다. 인수가 태양한 사주들은 기억력이 없거나 건망증이 심한 증세가 있을 수가 있으며 정작 중요한 것을 팽개치고 이것을 못 찾는다. 즉 예를 들어서 정작 중요한 시험에 필기 이유를 잊는다거나 또는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을 안 들고 나가는 경우,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가스불 켜놓고 잊는다거나 또는 이 약간 게으른 특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의타심이 강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타인에게는 우둔해 보일 수가 있고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누군가를 해줄 것이라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잘하지만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는 그 기상은 부족하다. 인수가 태양하다고 해서 내가 신고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태양한 인수를 설계하는 것에 온 힘을 쏟다 보니 다른 곳에는 신경을 못 쓰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래서 자칫 한 가지로 처갓집을 가야 하는데 잊어먹는다거나 나의 친가 아버지가 생일인데 이러한 생각들이 골고루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할 수 있게 되는데 인수가 태양에서 병이 되면 이 생각이 획일적으로 하나 쪽으로 빠져버린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다른 곳에 진짜 생각을 해야 할 내 아내의 생일 또는 내 아들의 생일 뭐 이런 거 등등 이것들을 잊어버린다. 즉 다시 얘기해서 회사 업무가 됐건 이 일 자기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이 일을 신경을 써가지고 여기가 50%면은 여기는 10%씩 배분을 하고 여기는 20% 배분을 하고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한쪽으로만 생각이 강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쪽 주위의 것은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의 장애가 되고 큰 실패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으로 봤을 때는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참 괜찮다 사람다. 사람이 다정다감하고 시키는 일은 또박또박 잘하고 그런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과 자기가 자발적으로 모든 일들을 착착착 하는 사람과 성공의 차이는 틀림없이 크나큰 차이가 10년, 20년이 지나면 나타나게 된다 그래요. 이렇게 인수가 강하면은 인내력과 집중력이 없어지고 그러나 필자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재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인수가 태양한데 이 인수를 설기 흡수하는 비급의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 같이 인수를 설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는 인수가 왕하지만 이 인수를 제극인하는 재성이 어떠한 상태냐 재성이 혹 있다 해도 이 간목일간이죠. 나는 기토를 합대어서 좋아하는데 기토가 기껏해서 축토가 있거나 또는 진토가 있거나 아니면은 축토 진토가 없고 기토 혼자 덜랑 있거나 그러면은 인수는 몇 배의 성질이 강한 성질로 변해버린다. 쓸데없는 재성이 인수의 성질을 자극하기 때문에 인수의 성격이 완전히 잘못되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이 써져 있다 할지라도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이러한 사주들은 어머니의 지나친 기대 심리가 문제로 발생하고 부모가 헤어지고 홀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며 그 어머니의 반대로 어머니가 나를 이혼시키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으며 인수가 이렇게 태양한 상태라면 일간은 큰 허약이 될 수도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인수가 이렇게 태양한데 여기서 을목일간이라다면 그 허약한
비급으로 통병이 된다. 인수를 설기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먹고 설사하고 유장에 문제가 생겨서 크나큰 질병이 들어버릴 수도 있다. 인수가 왕성하면은. 이것에 대한 약은 재성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비급이 약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수를 설기 흡수를 할 수 있는 형제 동료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인수를 제어할 재성이었거나 또는 극허약하거나 관살은 재성을 설계해서 인수만 왕성하게 하는 여명사주의 남편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수가 태양하다면 기본적으로 목기 일간 여명에서 이 관살은 남편이 되는데 이 관살을 쭉 설기를 해버린다, 이 인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 관살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인수가 태양하기 때문에 이 관살은 없으면 남편 덕이 있고 있으면 남편 덕이 없다. 그리고 이 인수가 태과했을 때에 재성이 있어서 인수를 재극인해주면 아버지의 덕도 좋고 어머니의 덕도 좋고 전체가 더 좋아진다 그래요. 어찌됐건 이 경우 일지가 효신이나 인수가 되었다면 더더욱 안 좋게 되는데, 이러한 일지가 효신살이 되었다면 기린년의 배성을 만나지 못하고 혹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일지 효신이나 일지 관살은 주먹이법으로 구타하고 성격이 안 좋은 폭력배 수준의 남편을 만나기가 쉽다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수가 태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남편에 해당하는 이 관살이 모두 다 설기를 당하고 약하기 때문에 단 하나도 지려고 하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말보다 주먹이 앞서고 폭력, 이겨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말로 하면은 질 것 같으니까 주먹이 먼저 나올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폭력배 수준의 남편을 만나는 인연이 되기 쉽다. 대운이 길하여 피할 수도 있지만 일평생 부모 형제 남편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삶이 되기 쉽고 자식 덕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자식 덕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자식이 클수록 어머니를 무시하고 반항하게 되는데, 대체로 남편 덕이 없으면 자식 덕이 없고 부모 덕이 없으면 남편 덕도 없기 마련이다. 이 사주가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 남편 덕이 없으면 여명사주에 이 자식 덕이 없다. 부모 덕이 없으면은 남편 덕도 없다. 이 부분은 꼭 전체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남편 덕이 없으면 자식 덕이 없고 부모 덕이 없으면 남편 덕이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모 덕이 있어야 한다. 내 어머니가 태양했을 때에 아버지에 해당하는 재성이 어머니를 이 무례함을 꾸짖는 아버지가 된다면 부부 화목해지기 때문에 자식도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버지 이 재성 관살을 생하고 돕기 때문에 관살의 품질이 자동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부모 덕이 좋으면 남편 덕도 좋아지는 것이다. 또한 이 재성이 있어서 이 인수를 제압을 해주기 때문에 이 식상을 제압하는 인수가 힘을 못 쓴다. 그리고 이 식상은 재성을 생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의 자식과의 관계 사이도 좋아서, 그래서 남편 덕이 좋고 그러니까 자식도 또 좋아져 버린다. 이 오행에 상생, 상극 이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인수태양이나 재성태양의 명식에서 태운까지 그여간다면 거의 단명수로 한많은 삶을 살게 되면 재물복이 없어서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해도 거두어들일 것이 적은데 돈에 목숨 걸고 돈을 모으려고 애쓰지만 돈이 따르지 않는다. 인수가 태양한 사주는 남편이 단명하거나 부부 해로가 어렵다. 특히 일지효신이나 일지관살이라면 이것은 전생 원수가 어머니가 되어 들어온 경우로 모녀간에 한이 쌓이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아버지와 재물은 거하게 만드는 어머니이므로 재물이 빈약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 자식이 충사를 당하는 특징도 있다. 어찌되었건
일찍 고향을 떠나서 자수성가를 이루어야 한다. 친정 식구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자들의 질문들 중에 무인수이고 지장간에 있는 그 지장간이 살인상생, 관인상생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데 지장간에 있는 것은 사용하지 못한다. 그 지장간에 있는 해당 천간이 와야만 사용을 한다. 그러나 이 지장간도 없는 사주보다는 그래도 지장간에 암장돼 있는 그것이 좋다. 즉 다시 이야기를 해서 이 해수가 있는데 해중 간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이 해중 간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간목 대운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암장간에 들어있는 이것은 사용하지 못한다. 이 모든 지지는 해당 천간이 있어야만이 이 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지지는 하나의 방향성 또는 계절성 이것만을 상징을 하지 일을 하는 그 효과적인 측면, 작용적인 측면에서는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지지는 체의 작용을 한다. 그러나 이 천간들은 용의 작용을 한다. 그래서 체와 용이 같이 있는 것이다. 체 없는 용 없고 용 없는 체 없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이 용이 있어야만이 체가 작용력이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인성과다 사주에 설기인하는 비겁이 있다면 일간은 그 거야가하고 인수 태양 사주보다 몇 단계 길한다. 즉 지장간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몇십 배 뛰어나다 그래요. 또한 인성과다 사주에 설기인하는 비겁이 있다면 일간은 그 거야하고 인수태양보다 몇 단계 길하다. 그러나 삶의 굴곡 바람풍파는 어찌할 수 없다. 대체로 관살의 통제받기를 거부하게 되니 남편의 말을 거역하거나 남편을 속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신강함으로 인수만 왕성하게 하는 관살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인수가 왕한 사주에서 여명들은 관살이 품질이 조금 좋지 못한 남편을 만나게 되지만 그 남편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남자다운 남자를 만나는 인연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